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요르카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인데요. 오늘 새벽에 이 두 선수의 그라운드 대결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또 이강인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주말 경기에 대비해서 그런지 주축들을 대거 뺐었죠. 예, 좀 그래서 예상 외의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마요르카였는데요. 예, 어찌됐거나 두 선수 모두 그라운드에 뛴 시간 동안에는 왜 올 시즌 라리가를 대표하는 창의적인 선수들인지, 공격형 미드필드인지를 보여준 것 같고, 또 현재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데 또 이강인 선수를 시메오네 감독이 원한다는 얘기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그리즈만의 좀 후계자를 장기적으로 찾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이제 유사성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특히 나란히 라리가 4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날 경기,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최근 활약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 결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3대1로 이겼는데요. 이 경기에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라리가 최다 도움 선수로 올라섰어요. 예, 이 도움을 올리면서 이전에도 물론 최다 선수였어요. 근데 공동이었는데 이제 단독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주목됐던 것은 한국인 선수 첫 멀티골을 지난 30라운드 헤타페전에 기록한 것도 있고, 그때 멀티골 중에 두 번째 골, 그러니까 거의 65m 정도를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서 넣었던 골이 또 라리가 해당 라운드 최고의 골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리가 사무국이 공식 선정한 베스트 11에도 포함이 됐고, 또 라리가 사무국이 선정한 라운드 23세 이하 최고의 선수로도 선정이 되는 등, 사실 라리가도 조금 대놓고 이강인 선수를 통한 좀 아시아 마케팅을 좀 하려는 그런 강조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굳이 그런 상업적인 이유를 떠나서 기록상으로도 대단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라리가 올 시즌 현재까지 기회 창출에 있어서 경기당 1.69회로 전체 선수 중에 13위를 기록했고, 또 드리블 성공률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누적된 기록을 보니까 이제 경기당 2.25회의 드리블을 성공하면서 이 기록에 있어서는 전체 선수 중에 3위에 올라있다. 예, 그 드리블 성공률은 탑10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인데다가 기회 창출도 사실 그 마요르카 선수들이 조금 더 잘 받아 먹었다면, 잘 슈팅을 가져갔다면, 그리고 또 이제 마요르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팀이었다면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였죠. 물론 클래스나 업적이나 지금 활약상이나 그리즈만 선수가 라리가 최고인 건 맞지만, 그리즈만은 저는 이번 시즌 라리가 최고의 선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물론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기는 하지만요, 벤제마는 이번 시즌 부상이 많아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요. 그 이제 비니시우스가 물론 저는 그냥 비니시우스하고 그리즈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반도프스키는 최근에 아무리 부상 여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선수고, 이제 마요르카라는 또 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돋보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 가능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신 발표된 라리가 공식 이달의 선수 후보에 그리즈만 선수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현재 유력한 선수 2명으로 그리즈만과 아센시오가 뽑히고 있죠. 예, 아센시오가 최근에 좋은 골들 맹활약을 펼치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세비야의 좀 반등을 이끌고 있는 엔네실이라든지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또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죠. 아라우호, 바야돌리드의 최근 돌풍을 이끈 아말라 같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선수는 역시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이번에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고, 우리 팬들이 또 아틀레티코 이적설이 이강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리즈만이 있는데 왜 아틀레티코 이적설이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 4월의 기록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위에가 이제 이강인 선수 기록인 거고, 밑에가 이제 그리즈만 기록인 건데요. 그리즈만 선수랑 이강인 선수랑 두 골씩 동일했으나, 이제 이번 경기에서 그리즈만이 이도움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하필이면 한 경기가 3월 31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즈만은 4월 2일이고, 그러니까 4월 기준인 거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는 4경기 중 2경기에 이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된 거죠. 후스코어드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리즈만은 5경기 중에 3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된 건데, 공격 포인트 올리지 못한 경기에서 한 번씩 기록을 했을 정도로 경기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강인의 4경기 평균 평점은 7.65점이고요. 그리고 그리즈만의 5경기 평균 평점은 7.84점입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때 이 기록 기반 평점에서도 준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한 달간의 임팩트로 보자면 그리즈만과 이제 비교될 만하다. 물론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남긴 기록은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이 10도움은 큰 의미가 있죠.
예, 뭐 그리즈만 선수가 이 경기에서 10도움을 올리면서 라리가 선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10도움 달성자로 올랐고요. 이번 시즌 11골을 이미 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10을 라리가 선수 중에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10도움을 올렸다 라리가 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제 그래프를 올린 건데 공식 대회에서도 4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1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더 놀라운 게 시즌 초반에는 교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임대 조항 때문에. 네, 그걸 발동을 안 시키려고 워낙 연봉이 비싼 선수다 보니까 하지만은 너무 잘해서 거기다가 그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고 그것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조기 광탈한 것도 그 이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다급해져가지고 그래 우리 그냥 임대 그거 발동시키자 하면서 주전을 쓰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였죠. 예. 애초에 중심으로 잘 썼으면 더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올 시즌 그리즈만의 폼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썼으면은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위는 무조건이었을 거고 바르셀로나와 우승 경쟁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봐요. 예, 이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또 지켜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게 그리즈만의 영향력인데 뭐 시작부터 뭐 득점에 관련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 진짜 저는 그리즈만이 개인적으로는 예. 그냥 예전에 정말 많은 골 넣고 막 엄청난 활약들을 펼쳤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그리즈만이 저는 가장 좋은 그리즈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도사처럼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월드컵 때 지단처럼 플레이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축구에 눈을 뜬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그리즈만이 상당히 스탯 생산성이 높고 또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선수였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경기를 폭넓게 본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일단 13분경에 그리즈만이 일단 측면으로 좋은 패스를 넘겨줬었고 여기서 이제 카라스코가 받아가지고 볼을 끌다가 이 틈을 타서 그리즈만이 박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카라스코의 컷백을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본인이 기점으로 연결해주고 본인도 들어와서 해결한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7분경에는 그리즈만이 센스있게 발로 이렇게 쓱 밀어넣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모라타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모라타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예. 너무 많은 찬스들을 놓쳤었어요. 예. 그러면서 홈런을 때렸던 거였고요. 예. 22분경에는 히메네스가 이제 측면으로 내준 거를 이제 카라스코가 받아가지고 그리즈만이 이제 여기 수비 사이를 상당히 영리하게 빠져들어갔고 이 틈을 타서 카라스코가 찔러준 패스를 그리즈만이 그대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여기가 각도가 없었다 보니까 예.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그래도 골키퍼가 정면임에도 이걸 쳐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예. 36분경에는 데파울이 크로스를 올린 거를 에르모소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 하지카두니치를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그리즈만이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카라스코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마페오가 차단을 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동점골도 이제 그리즈만으로부터 나왔었던 거였죠. 에르모소의 크로스를 그리즈만이 받아서 슈팅을 가져간 걸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이게 다시 튀어가지고 그리즈만 앞으로 떨어졌고 근데 여기서 바바에 조금 미스가 있었죠. 미스가 조금 있었죠. 그러면서 그리즈만이 지체 없이 땅볼 크로스를 내준 거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데파울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보이는 게 그리즈만이 위치 선정도 좋고 침투도 좋고 압박도 좋고 패스도 좋고 슈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축구의 모든 것이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56분경에 마요르카가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을 했었죠. 앙헬하고 아브돈 프라치하고 모울라네스를 빼고 무리키와 은디아에 그리고 이강인을 투입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63분경에 코케의 패스가 은디아의 다리를 맞고 살짝 이제 굴절된 거를 그리즈만이 받아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고 넘어갔었죠. 정지 상황에서의 가마차기 프리킥도 좋았지만 이렇게 대포와 같이 쭉 뻗어가는 슈팅도 날카로웠다. 킥 구질이 있어서도 대단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75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4명을 제치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6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을 파고들다가 이제 접는 동작으로 수비를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콕해 맞고 좀 넘어갔었죠. 네, 즉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반격이 펼쳐졌고 특히 아틀레티코에서는 이 그리즈만이 공격을 이끌었다면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확실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여기서 곧바로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쐐기골이 나왔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그리즈만으로부터 나왔죠. 마요르카의 코너킥에서 이제 걷어내는 장면에서
그리즈만이 센스 있게 롱패스를 그대로 넘겨줬고 이를 이제 카라스코가 받아서 그냥 단독 돌파였죠. 단독 돌파로 가서 골키퍼 제치고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뭐 그리즈만이 걷어내면서 실제로 카라스코를 보고 패스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역시 축구 조사로서 영리한 면모를 보여줬다. 그 저희가 이 장면 보고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그냥 걷어내기도 급급할 장면에서 그걸 보고 제대로 패스를 줬던 거였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 시간 2분경에 측면 돌파 활동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대표팀 오른쪽 풀백인 몰리나하고 이제 바리오스까지 제치고 컷백을 줬는데 이게 막혔었죠, 수비에. 무리키라든지 다른 공격수들이 빠르게 다가와줬어야 되는데 수비수들이 좀 에어싸고 있을 때 기민하지 못하다 보니까 패스가 좀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괴롭힌 게 바로 그리즈만이었던 거였고요. 뭐 색깔이 잘 보입니다. 그리즈만이 자기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인지 핑크색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즈만의 수비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원래 공격 진영에 있는 선수들은 저렇게 막 패스를 여러 명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왜냐면 상대 압박 밀집 지역에 있으니까요. 모라타 패스 공급 거의 못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슈팅을 6회나 가져갔는데 이게 왜냐면은 패스 네트워크는 5회 이상 패스를 받았을 때 줬을 때 이제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지만 중심으로 모든 패스가 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왼발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수비 가담이나 뭐 프리킥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리즈만처럼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플레이를 이날도 그렇고 요즘 그리즈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 보면서 야, 그리즈만 정말 대단하다. 이강인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리즈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그리즈만을 보고 그대로 성장한다면은 정말 그러면은 라리가 최정상급 선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리즈만이 라리가 최정상급 선수였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호날두 메시 있을 때도 호날두 메시 그리즈만 이렇게 3대장으로 또 뽑혔었어요. 기대하는 게 사실 그리즈만도 이제는 이제 전성기의 정점에서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길게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물론 뭐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강인 선수를 데려와서 함께 뛰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에이스의 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 현재 그리즈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아틀레티코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리즈만이 이전까지는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처럼 뛰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미드필더 같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연결고리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함께 뛰면서 그런 것들을 더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에 가는 게 분명히 이강인 선수한테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리즈만과 둘이 호흡도 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그리즈만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볼을 끌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원터치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그리즈만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슈팅 4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최다가 이제 모라타 6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46회로 세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유효 슈팅 2번은 가장 많았어요. 그리즈만이 찬스 메이킹 5회 당연히 최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빅 찬스 메이킹도 무려 3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어시스트까지 가능했던 경기다. 물론 멀티 도움을 하긴 했지만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어요. 득점 찬스 패스도 그리즈만이 최고 효율을 보여준 거죠. 카라스코와 함께. 득점 찬스 리시브 역시도 그리즈만이 모라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즈만은 찬스를 공급하는 데에도 능하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데에도 능하고 또 이제 워낙 이 선수가 과거에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골들을 넣었던 거잖아요. 그런 능력들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리즈만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이제 넓은 활동폭과 또 이제 수비에 있는 건데요. 활동폭을 보더라도 히트맵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 공격 진영에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은 수비까지도 가세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라운드 볼을 6번 경합해가지고 3번 성공시키면서 이제 뭐 볼 경합이 세 번째로 팀 내에서 높았었고요. 태클은 3회 시도하면서 가장 많았어요. 소유권 획득도 3회를 기록했고 클리어링도 1회를 기록을 했던 거였죠.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에 모든 것이 진짜 수비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가담을 해주면서 왜 시미오네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준 최근의 모습들이 그리즈만에게도 그대로 보인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기록은 이강인 선수가 뭐 34분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슈팅 2회로 팀 내에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2회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드리블이
페널티 아크 근처라는 거죠. 예, 바로 여기서 날카롭게 몰리나를 또 흔들어 놨고 네. 또 두 개의 시도를 모두 성공하는 100%의 성공률을 통해 짧은 시간인데 엄청난 임팩트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일단 뭐 패스 성공률도 81%였고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81.8%로 세 번째로 높았고요. 그리고 크로스도 8회를 시도해가지고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4분을 뛰었는데 물론 뭐 성공한 건 없다고 하더라도 날카롭게 계속 갔다. 그리고 크로스라도 올렸다. 그 그렇죠. 전에는 그런 거조차 없었으니까요. 예, 사실 크로스 성공이라는 건 사실 닿기도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좋은 크로스를 올려도 못 예. 받으면 그만이라서 이강인 선수가 부정확했다고 할 수는 예. 없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하프라인 저기 근처에서의 롱패스 하나를 그대로 이제 정교하게 연결을 해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그라운드 볼을 5회 경합을 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면서 80%의 성공률을 자랑했는데 이는 뭐 그 팀 내에서 자우메 코스타가 100%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성공률이었고요. 중앙이 파울 획득인 거거든요. 파울 획득 2회로 가장 많았고요. 예. 소유권 획득도 3회를 저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록을 한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적인 부분, 경합적인 부분, 이렇게 피지컬이 아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점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올 시즌에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되면서 그리즈만과 같은 컴플리트한 선수가 되고 있다. 네. 손목 평점인데요. 그리즈만이 9.0.5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이고요. 예.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교체 출전했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뛰었다 보니까 평점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6.6점인데 이게 그 팀 내에서는 다니 로드리게스와 그리고 나스타시치 그리고 모를라네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평점에 해당합니다. 예. 교체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영향력 있는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파스코어에서도 당연히 그리즈만이 8.9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이강인 선수도 6.6점으로 뭐 선발 출전한 선수들과 비교해도 그러니까 뭐 그나마 크게 앞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경기에서 그나마 다니 로드리게스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이제 나스타시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예.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딱히 뭐 이강인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그 아틀레티코의 미들필더 현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많이 쓰는 포메이션은 5-3-2 포메이션이긴 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포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쓰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4-4-2 포메이션을 쓰고 있긴 한데요. 현재 그 중원에는 코케, 데파울, 그리고 콘도그비아, 르마 그리고 요렌테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비첼은 이제 센터백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바리우스는 유망주고 사울리게스가 있고 이 정도인데 일단 데파울은 여기저기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이적설에 이제 연루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콘도그비아는 최근 들어서 시메오네 감독이 안 쓰고 있어요. 예. 약간 조금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의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리게스는 뭐 원래도 겨울에 사울리게스 팔고 이강인 영입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판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코케, 르마, 요렌테, 비체, 바리오스 정도가 이강인 선수와 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강인 선수가 온다면은 나갈 선수들이 나갈 경우에는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왼쪽에 이제 나이거든요. 예. 나이를 놓고 보면은 비첼은 만 34세로 이제는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사실상 요새는 센터백으로 더 많이 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즈만도 이제는 만 32세고요. 그리고 코케도 만 31세고요. 그리고 콘도그비아 만 30세고요. 그러니까 조금 연령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사울이 기대만큼 못 크면서 정리 대상 선수가 됐고 콘도그비아는 성향상으로도 지금 정리 방출 리스트에 올라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비첼은 역할이 안 겹치기 때문에 결국 그리즈만과 코케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스타를 아틀레티코가 찾는 과정 속에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계약 만료 기간인 거거든요. 예. 뭐 그리즈만은 임대 후 완전 영입이니까 여기서 제외를 하더라도 비체도 2024년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코케도 2024년에 만료가 되고요. 콘도그비아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중에 이제 코케는 당연히 남길 거라고 봐요. 주장이죠. 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예. 상징이잖아요. 예. 상징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남긴다라고 보더라도 콘도그비아는 더더욱 그러면 정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체도 살려는 팀이 없어서 그렇겠지. 예. 뭐 비첼은 사겠다라는 팀이 있으면은 아마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구성은 맞다.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영입될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뭐 모라타 그리즈만이 투톱일 거고 그다음에 그 백업으로 펠릭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펠릭스가 뭐 예. 판매가 된다면 펠릭스도 뭐 첼시가 재영입한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펠릭스의 거치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레아가 일단 뭐 공격수 백업 역할을 수행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은 기본적으로 카라스코 몰리나에 이제 뭐 헤이니드랑 요렌테가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원 3명에는 코케와 르마와 요렌테와 이강인 이 4명이서 조금 로테이션을 도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바리오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이번 경기에 당장 드러냈고 또 그리즈만이 시즌 전체를 풀로 뛸 수 없기 때문에 펠릭스의 유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위로 올라가서도 뛸 수 있는 그 그리즈만의 역할에 백업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면 경기를 뛰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뭐 마요르카의 다음 경기는 빌바오전이죠. 이번 경기에 승리했었어야 7위 빌바오와 조금 더 경쟁이 가능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은 다시금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로나, 카디스, 알메리아, 발렌시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바르셀로나하고의 원정 경기가 있죠. 그리고 라요 바이에카노하고의 최종전이 있는데요. 뭐 바르셀로나전하고 빌바오전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래도 거의 뭐 다 마요르카보다는 순위가 낮거나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합은 가능하지 않나. 특히나 발렌시아는 현재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을 고이 보내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찌됐거나 마요르카의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끌어올린다면 뭐 더없이 좋은 뭐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올여름엔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요르카에서 치를 마지막 경기 이제 7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7경기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고 또 이적설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